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미국발 훈풍입니다. 반도체, 달, 풍력 여러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열어주시죠. 관세 압박 대 실적 기대감 공존, 반도체 투자 전략은 을 두 번째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미국발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미국발 훈풍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여러 키워드들이 뒷배경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먼저 반도체부터 좀 짚어볼게요. 공급자 우위 시장인데 관세 100% 때린다는 게 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 이슈를 듣자마자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불확실한 부분들이. 근데 결국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이번 이슈도 저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탄탄한 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타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 기지라던가 생산을 확대를 하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판매량이라던가 매출에 있어서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전망들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워낙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실망감이라도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그만큼 좀 차익 실현이라던가 주가 하락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1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좀 확실하게 나와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을 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못 나와주게 된다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너무 많이 과열된 구간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 챙겨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신규 접근으로 또 다가오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더 단단한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도 좀 단단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간의 좀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을 때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더 단단한 순환 장세가 나오는 걸 저는 더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다른 중소형주라던가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조금 더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더 기대를 갖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관세에 대한 것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부과가 되더라도 타격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과가 되지 않고서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좀 우리는 관망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헷갈리는 게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도 주도주를 봐야 된다, 주도주가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 실현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이신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 이 바램은 우리가 쭉 가면 좋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15만 전자 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좋을 거다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손바뀜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에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지 전반적으로 가던 섹터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제 막 주도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는 작년에 1년 내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워낙 과열된 것도 맞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줘야지만 다시 또 반등하는 구간대에 단단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반도체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반도체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은 게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수익 구간이신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양사의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억에서
200조에서 이제 30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로 실적의 성장폭을 계속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더 또 중장기로 베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너무나도 싼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매수할 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투자도 역대 최고치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1위 업체가 봐도 전방 산업에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아래서 이제 약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고객사만 잘 확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면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TSMC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뭐 HPSP라든지 아니면은 뭐 PSK홀딩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객사로 갖고 있지만 TSMC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선단공적으로 갈수록 양사의 어떤 장비들이 계속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올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고객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과거 고점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주 정보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은 뭐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유리기판 쪽도 이슈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네. 중국 쪽도 유리기판에 가세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 규모가 더 커지게 빠르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유리기판도 사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생산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세율을 넣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빅테크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지금 사실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데는 뭐 반도체도 있지만 OLED 같은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지금 3대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 이제 비전옥스라든지 BOE가 있습니다. 이들 같은 기업들도 이미 이제 유리기판 쪽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만, 일본, 미국, 중국 요 정도 나라로 유리기판 경쟁이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엑솔릭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SKC의 이제 자회사인데 네. 요게 지금 시제품 공급을 이미 미국 테크 기업 쪽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양산 시점은 2026년도에서 2027년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양산이 좀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기판 쪽에서 강자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이후 양산 계획이 있고 LG노텍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28년도 양산 계획이기 때문에 시점별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SKC와 삼성전기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다만 SKC의 좀 약점은 뭐냐면 자회사로 운영을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조금 지금 부진하다는 점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유리기판 테마를 건드리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삼성전기가 조금 무난한 베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전력 경매를 좀 도입한다고 좀 발표하기도 하면서 전력이냐 뭐 에너지냐 여러 섹터를 좀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쪽이 좀 최대 수혜일까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연료전지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꽤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거는 기존의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뭐 전력과 관련된 건설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뭐 과거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런 내부적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전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기술력이 달라질 거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이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단순 송배전보다 발전원 자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는 연료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료전지는 네.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적은 데다가
설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있어서 굉장히 좀 투자성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만큼 좀 새롭게 투자할 만한 투자거리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태양광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태양광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고, 뭐 보조금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잖아요. 그런 만큼 태양광 쪽보다는 전 수소 연료전지 쪽도 같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쪽도 같이 본다면 조금 더 성과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